1월은 모든 사장님들이 가장 신경 쓰시는 부가세 확정 신고의 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엔 부가세가 얼마나 나올까라고 액수만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항목이 부가율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국세청이 어떤 기준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절차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다 보면 부가세가 부담이 되어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 일부 매출을 줄여 신고하거나 가짜 비용을 추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한 번씩 하셨을 겁니다. 다른 회사보다 부가세가 적게 나온 걸 알게 되면 기분이 왠지 좋아집니다. 당장은 다른 회사보다 세금을 적게 내어 돈이 남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남들보다 무조건 부가세를 적게 내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의 거대한 시스템 안에 사장님의 세무적 리스크를 차곡차곡 적립하고 있는 것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두 번의 부가세 신고가 지나고 몇 달 뒤 혹은 몇 년 뒤 세무서로부터 등기 우편 한 통이 날라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 혹은 부가가치율 저조에 따른 소명 안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장님들은 이때 패닉에 빠지십니다. 아니, 내가 현금 받아 매출을 누락하고 가짜 비용을 추가해서 신고했는데 세무서가 도대체 어떻게 알았지? 누가 찔렀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누가 신고한 게 아닙니다.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이 사장님이 신고하신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상 징후를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 단서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부가율입니다. 결국 다급해진 사장님들은 세무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도와달라고 하십니다. 세무조사가 나올 것 같다며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이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데이터는 사장님의 통장 내역도 영수증 뭉치도 아닌 바로 직전 부가세 신고상의 부가율입니다. 사장님, 신고하기 전에 혹시 부가율 체크해 보셨나요? 라고 여쭤보면 열의 아홉은 그게 뭐죠? 라고 반문하십니다. 각종 세금 신고 후 그 신고가 정확한지 국세청이 전국의 모든 기업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내부 기준을 설정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을 우선 추려냅니다. 이때 적용하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동종업계 평균 부가율입니다. 예를 들어 화면과 같이 사장님과 같은 지역에서 같은 업종을 하는 다른 회사들은 평균적으로 40% 정도의 이익을 남긴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장님 회사만 부가율이 10%입니다. 국세청 전산망은 이 그래프를 보는 순간 사장님을 불성실 신고 혐의자로 분류합니다. 이 회사의 신고서는 한번 체크해 봐야겠다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속 이야기 드리는 부가율이 도대체 뭘까요? 아주 쉽습니다. 장사에서 남는 마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매출에서 매입을 뺀 금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치 팔았는데 물건값으로 600만 원을 썼다면 4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럼 부가율은 40%가 되는 겁니다. 즉, 부가율이 낮다는 건 마진을 크게 보지 않고 사업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맞는지 국세청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부가율이 업계 평균보다 현저히 낮을 때 국세청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심할까요? 딱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첫째, 매출 누락입니다. 물건은 많이 구입했는데 매출이 적다고 신고했으니 현금 매출을 주머니에 챙겼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 가공 경비입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가짜 세금 계산서를 넣었거나 가짜 경비를 넣어 비용을 부풀렸다고 의심합니다. 어느 쪽이든 세무조사를 피하기 힘든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부가율이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국세청이 좋아하겠네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세무조사 걱정은 덜겠지만 회사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표입니다. 부가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건 실제로 쓴 돈은 많은데 세금 계산서 등의 증빙을 제대로 안 챙겼다는 뜻입니다. 결국 안 내도 될 부가세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설명을 듣고 나면 꼭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세무사님, 그럼 우리도 평균 40%에 맞춰서 매출을 좀 더 잡거나 매입을 좀 줄입시다.
숫자만 맞추면 되잖아요 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방식은 분식회계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부가율이 낮다고 무조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이유 있는 낮음은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박리담회로 물건을 팔았다거나 다음 달 행사를 위해 상품을 일시적으로 많이 구매했다는 명확한 경영상 이유가 있다면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국세청이 왜 낮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와 장부로 당당하게 소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부가율 관리, 아니 부가세 절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증빙을 잘 받아두는 것입니다. 부가세는 내가 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귀찮다거나 관리를 잘 하지 않는 각종 비용들, 이런 비용들이 제대로 관리하여 하나하나 모이게 되면 사장님의 부가율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고 부가세를 수백만 원씩 아껴줍니다. 정비가 없는 비용은 세금이다라는 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가세 신고를 유독 강조하는 진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때문입니다. 1월에 확정된 매출과 매입 데이터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가 엉망으로 들어가면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때 참 힘듭니다. 부가세 신고 때 꼼꼼하게 부가율을 체크하면서 각종 비용들이 신고되어야 1년 농사인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단순히 홈택스에 숫자를 입력하는 단순 업무가 아닙니다. 사장님 사업의 흐름을 읽고 국세청의 관점에서 어떤 문제를 체크할지 사전에 검토하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장님께서 세금 때문에 고민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안재홍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